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모임 교경협에 불러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경험들을 나누고 지혜들을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특별히 교육이라는 것, 이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경협의 그 나름대로 네임밸류랍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어저께 와서 처음 봤는데, 논문들 학회에 가서 논문 발표하면 종이 한 장에 종이 논문들 집 보면 그다지 영어를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퀄리티가 별로 없는데 아주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글을 읽으면 그나마 속속 들어갈 수 있도록, 가독성이 잘 높여질 수 있도록 글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A4 용지에 들려온 이건 읽기도 참 힘들곤 한데, 조금 아쉬운 건 어저께 있던 여러분들이 많이 가셨습니다만 그분들도 이 책 보고 하시면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곰곰하게 한번 잘 읽고 그런 말미암아 가지고 저희 생각들, 또 교경협이 지향하는 바가 잘 드러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저는 부산 충무교회라는 데를 쭉 다니고 우리 어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통해서 가장 큰 시혜를 받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혹은 교회학교의 그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20세기의 그 모습에서 뛰어넘어서 제가 드리는 결론이라는 건,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 그 이니셔티브를 이제 가져와야 할 때가 됐다. 왜냐니까 제가 80년대부터 교사를 해서 4, 5년 있다가 작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바꿔보려고 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작은 구조들이라든지 또 하고자 했던 바를 이룩한 바도 없잖아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구조의 벽, 이거 많이 느꼈습니다.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평교사로 오래 있다가 또 교장직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그런 바도 많이 있곤 한데, 어쨌든 그 기존이죠. 기존 학교의 시스템으로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이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 좋은 의사란 잘 환자를 잘 진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처방을 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시간 정도인데, 저 원래 3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허술한 사람입니다. 한 3시간 정도를 참 준비해야 된다 해서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대구 교육박물관에 우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한 3시간 강연을 했는데 쉽게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요 2시간을 가지고 3시간짜리를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주먹 좀 쥐고, 그렇다, 우리들이 교육이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함께 공동의 책무를 우리 어깨에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런 부담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대요. 사람의 말은 이게 공기 중에 발화가 되면 그대로 떠다닌다던데, 제가 어릴 때 충무교회에서 60년이겠네요. 1964, 5년 주일학교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노래는 60이 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겠고 또 사람을 그렇게 바꿨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55년 전의 이야기를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곳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곳처럼 마음이 고와라. 우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얼굴만 선명하신 우리 앞에 주일학교 반사님이죠. 선생님께서 이 노래 함께 율동해 주시며 불렀고 2절도 기억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벌써 30을 넘어가는 이런 한 일생, 삶, 우주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일학교 교육이 끼쳤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또 학생회 회장 같은 거 하고, 또 성가대에 가서 변성기도 안 지난 목소리로 선배들과 함께 할렐루야를 불렀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공동체성이라든지 또 내 뉴런을 자극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암송을 해서 IQ가 상승됐던지, 꽤 제가 IQ가 높은 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암기는 잘하는데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현격히 낮다는 걸 나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이 주일학교가 내 삶에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했을 때에는 어떻을까? 그래요. 제가 집에서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한 10년 된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20년은 못 몰겠죠. 30년은 못 몰겠죠. 간혹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일학교의 시스템이 100여 년 전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되어서 주일학교 시스템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히 놀랍니다. 이 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100여 년 전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냐. 분반 공부해가지고 공과 공부하고, 선생님은 학교의 선생님은 임용고시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시를 통해 가지고 실력을 갖추고 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떨까? 그냥 그 심퍼티겠죠. 우리 그 정서들 이런 것들만 크게 고양해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우리 스스로 자위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주일학교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 주일 예배드리고, 그것도 억지로 학생들 오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두드리고 하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에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유인 효과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잘 오려 하지 않는 이런 즈음에 우리는 그냥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점들 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 뭐 그나마라도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작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육의 현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녀들을 다 보내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정서적으로 욱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현실, 기독교 교육 현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이런 데 대해서 그다지 별 고민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총회 교육국도 있고 총신의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 한데 좋은 글을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교육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그걸 간단하게 짚어보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90년대 간디 학교라든지 등등으로 대표되는 대한교육이 꽤 영향력을 끼치고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도 대한교육이라든지 또 뭐 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몸부림을 쳤던 그 경험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짚어보겠고, 기승전결해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4단원의 기독교 교육의 시스템 재현해서 어려운 단어인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쉽게 우리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려 합니다. 제게는 그냥 그 옛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발견했던 유레카, I found it, 내가 알았다,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큰 금괴를 발견한 그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 읽으시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가지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읽는 방법들, 저는 이 역사학과를 나왔는데 고등학교에 또 하필이면 독일어를 우리 70년대 안 배웠습니까? 독일어, 뭐 불어, 뭐 이런 식으로 제2외국어를 배웠는데 좋은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70년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우리 김창곤 목사님도 저 교회 바로 위에 선배가 됩니다만, 성경을 읽고 어찌 보면 좀 근본주의적인 전통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때 잘 큰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근본주의적인, 지금에 와서는 여러 측면에 있어서 보완돼야 될 것도 있겠습니다만 10대 때의 내 이성이 탄탄해질 그 무렵에 있어서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전통을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래서 한글 성경 읽고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웠으니까 영어 번역을, 영어를 뭐 NIV도 좋고 킹 제임스 버전도 좋고 해가지고 읽는 습관,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에 하필이면 고등학교 때 독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역사 신학 같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선생님 되고 또 뭐 유학을 한번 가려고 노력도 해보다가 제가 그 독일 종교개혁을 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제 일상 속에서 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성경 읽기의 그 법례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옛날의 버전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역 개정은 벌써 그들이 저희를 바뀐 것 같고 빛이었는데 바뀐 것 같습니다. NIV에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할 때 저는 your light가 제가 뭐 성경의 어떤 그 뭐 이다희 시비를 뛰어넘어서라도 light, 빛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계속적으로 궁구하고 있는 바
탤런트라는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달란트를 여러 사람들 앞에 잘 비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 번째, 독일어는 제가 간단하게 주석을 하겠습니다. Genauso muss auch euer Licht 때 제가 무스에 밑줄을 쳤습니다. 무스는 영어로 must입니다. 이 말은 영어 번역, 한국어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성경이 오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먼저 번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다시 틴들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 17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래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한편으로 성경을 이렇게 두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느냐에 대한 그런 그 다양성, 하나님의 광범위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루터가 번역한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Genauso muss auch, 이 말은 똑같이 늘 한결같이 must 빛을 비춰야만 한다라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뭐랄까요, 의무사항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사람들 앞에 잘 개발해서 비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묻습니다. 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 함께 권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혹은 학교에서 과연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을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요즘 여러분들 다 학부모니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꿈, 끼, 뭐는 하는데 원래의 버전은 도용한 거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must, 너희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의 그 독일어 버전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너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다. 이 천국 보화를 잘 가지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셨다. 교회 학교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아닌가? 아니요. 교육은 마땅히,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에듀카레라는 말인데 이건 안에 깊숙한 것을 건져서 올린다는 라틴어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저 뒤에 Sie sollen euer guten Taten sehen und euren Vater in Himmel preisen. 이 졸렌이라는데 보이시죠? 우리 영어는 다 했습니다. 졸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hould입니다. should.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정통 종합영어나 정통 핵심 영어, 요새 성문입니까? 그런 거 보면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should. 독일 말에 있어서 졸렌 동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유형으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정도의 정유형, let's 이런 정도인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독일어라는 언어를 조금 보고 독일어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주시는 것은 졸렌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에서 4장 16절에서 말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삶을 살아내어라, 너희 일생을 살아내어라 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전륜이 아닌가, 인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금 오늘 이 서론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오게 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한국이 영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는 이런 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그래도 기독교인 교사로서 아침에 출근했을 때 이렇게 영어 성경책 펴고 독일어 성경책 펴고 우리 동료 교사들에게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날마다 그랬다는 위선적인 표현 하지 않겠습니다. 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성경 읽기 생활화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미션 스쿨에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브니엘 고등학교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교회 학교를 하자면 그 가운데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함께 하고 싶지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 학교에 장로님이 우리 한 80명 되는데 장로님이 한 10분, 20분 되셨고 권사님도 한 꽤 많으셨고 다 집사님이시었는데 글쎄요. 함의하는 바는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요 글 준비하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강예슬이라는 고려대학교 학생이 제가 요 밑에 고마운 거는 주 같은 것도 다 달아놨던데 제가 한국이 보이는 세계사라고 70년대 로망이었던 창비에서 제가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아주 두꺼운 한 600페이지 되는 한국인이 세계사가 돌아갈 때 한국은 어떻게 세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했던가 이 컨셉이 좋아서 창비에서 했는데 이때 옆방에 이제 우리 공지영 선생이 도간이라는 책을 한참 쓰고 이럴 때입니다. 옆에서 이제 우리 옆방에서 이제 한 번씩 보곤 했었는데 제가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대학을 간 친구들은 우리가 소위 스카이 아닙니까? 이 강예슬 학생이 고려대 상경계에 재학하다가 이런 고민들을 담아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면 혹은 우리 이 교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 딸애가 큰애가 최예슬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외국계 항공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살아내고 있습니다만 직업을 구하면서 애비의 마음이 그냥 엮여져서 읽을 때마다 울컥할 때가 많고 또 선생님으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정말로 얘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장애 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놈이 제 손으로 자기 밥을 벌지 못해 무력하다. 20살이 되어서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한 우리 젊음이 서글프다. 나는 대학과 기업과 국가 그리고 대학에서 답을 찾으라 하는 그들의 큰 탓을 묻는다. 깊은 분노로.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유지자가 되었던 내 작은 탓을 묻는다. 깊은 슬픔으로. 공부만 잘하며 모든 것을 용서받고 경쟁에서 이기는 능력만을 키우며 나를 값비싼 상품으로 가공해온 내가 체제를 떠받치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가장 위약한 것 중 하나가 졸업장 인생인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그래요. 이런 심정으로 제가 교사로서 있을 때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자신들을 많이 질책했고 또 교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나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만이 아니다. 나의 아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이다. 함께 잘 길러보자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의 끈을 형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합니다. 선생님 한 10년 차, 20년 차는 잘 모르겠는데 마감이 되는 30년 넘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심아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거대한 놈들이 여드름 피고 있는데 그 놈들을 진짜 허깅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게 이제 사람 돼 가는 거죠. 예? 교사로서. 그래서 늘 그런 말을 내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네가 이쁜데 너가 부모는 얼마나 이쁘겠노. 정말 입에 달리는 말입니다. 너무 이쁘고 멋지다. 내가 이랬는데 너가 부모는 얼마나 좋겠노.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면서 안아보곤 했는데 마음이 과연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좌절하고 매일 앉아가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 있는 이 한국의 현실. 근데 얘가 우리 한참 전 스카이 캐슬 같은 게 있었는데, 스카이를 나온, 고려대를 나온 이 친구가 이런 스스로의 자각, 알을 깨고 나오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프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공감하고, 길이 어딜까? 루신의 말처럼 처음에 길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니까 그건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일컬어서 희망이라 합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우리의 한 방향을 잠시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역시 30년대 가는 교사처럼 교회학교, 주일학교, 그냥 교육부, 젊은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맡겨놓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는지, 그런 매너리즘에 대해서 나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봅니다. 두 번째, 밑에 엘빈 토플러 전에 없네요. 그 1페이지 밑에 프란시스 쇠퍼라는, 제가 요 와서 보니까 어저께 우리 경북대 선생님께서, 윤 선생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좋았습니다. 90년대의 기독교 세계관, 이 단어를 하나 꼭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 세계관, 우리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즉 새는, 독수리는 저 하늘에서 아래를 부감하면서 한 곳을 응시한다고 합니다. 전체를 조망해 보는 힘,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데, 이 책으로 가장 권하고 싶은 게 아마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프란시스 웨퍼 박사의 글들 한번 젊은이들이 같이 한번 읽고, 사실은 심지어 10대들에게도 같이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책이 생명의 말씀 산하에서 워낙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잘 안 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이 원어 가지고 옛날에 부전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깊이 통독을 하고 워크북 같이 한 2년 정도 공부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책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한국어 번역에서 조금 약한 걸 그대로 영어 번역으로는 How should then we live? Then, 그렇다면, 일의 전체를 보고 나서 그렇다면 then How should we l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should입니다. 그런데 이 책 맨 처음을 딱 여니까 스위스 알프스에 이 사람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라브리 공동체에서 스위스를 보니까 스위스 산록에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에 스키를 쭉 타고 있는데 1년 내내 저 위에서 막 그래가지고 내년에 도쿄 올림픽 정도에 나오겠네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은 모파상의 일생처럼 한 사람 일생이 뭡니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0.001초 단축하려고. 이것이 인생이다. 제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묻습니다. 책을 읽는 여러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뭘 위해 살지? 눈 뜨고 밥 먹고 직장 가고 갔다가 뭐 이런 거 하고 이래가지고 또 자고, 이것이 인생이다.
오늘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은 놀이를 만들어서 이 프로야구도 좋고 게임도 좋고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놀이하는 인간. 공부라는 것도 또 하나의 놀이가 아닐까. 초, 중, 고대 가가지고 넌 떨어졌어.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넌 걸렸어. 호모 루덴스, 호모 사피엔스이기 이전에 놀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인데,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쇠파 박사께서. 매일 눈 떠가지고 우리 태릉 선수촌에 가가지고 몇 초를 단축하려고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한다고 그래요. 저는 단적으로 묻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아까 독수리의 눈으로 저 하늘에서 아래 자신의 먹잇감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본다면 어쨌단 말이냐. 100m에 9초 아니라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를 뛴들, 총알은 0몇 초에 도달하는데 인간이 그 뛴들, 이게 뭐라고 그토록 광분하고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 아니 조금만 눈을 좀 돌려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한편으로는 소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별것 아닌 인생. 손봉호 선생님께서 옛날에 별 수 없는 인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 뒤에 엘빈 토플러라는 위대한 석학이 한국에 와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한국을 연구하면서 촌철살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2007년도에 한 이야기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제가 교장이 되어가지고 외국을 시찰할 기회도 많았고, 또 외국의 교육 과정들을 글도 제가 옛날에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데 조금 관여가 되어 교과서도 쓰고 하면서 보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여러분 부모님들도 함께 그런 것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고3 담임으로 있을 때에 아침 7시에 수업을 합니다. 영교시 수업이라고 있었습니다. 90년대, 80년대 말에 영교시 7시에 수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키워주셨겠죠. 제 처가,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아흔이 넘으셨던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고3 담임으로서 한 10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구조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실인 줄 알았습니다. 더더구나 내게는 내가 기독교인 교사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마땅히 힘들더라도 가야 한다. 절로역정의 기독도처럼. 그런데 정말 13시간입니다. 2019년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52시간 노동 운운하는데, 교사들은 여기에서 별종의 인간 아닐까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15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2007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2017년, 10년이 지나고 2019년은 어떻느냐. 저는 죄송합니다만 책을 좀 몇 권을 써서 서울의 출판사에 자주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선생님 집에서 좀 자고 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자기도 하다가 상계동이나 이런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로 학원 가더라고요. 그야말로 스트릿 맞죠? 월 스트리트 하는 것처럼 학원 스트릿 맞죠? 무섭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니까 2개, 3개, 4개 가지 않고서는 스카이를 갈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가도 90%는 스카이를 못 가는 거겠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 상계동 월 스트리트처럼 상계 스트릿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오늘 우리가 밖을 나가면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그런데 정말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또 교장으로 있으면서 강연을 다니고 하면서 OECD,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이 청소년 행복 지수 꼴찌 맞습니다. 부동의 꼴찌입니다. 자살률 1위,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요. 저는 기성세대로서 또 교직이라는 것들이 그 프론트라인, 일선에 있었으면서 슬픕니다. 그런데 길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물을 때 그다지 답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력함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김창호 목사님 한번 만나면서 이래저래 우리 교회에 뭐 해줄 말이 없겠나라고 해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나마 실어 조금 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조금 숨은 좀 쉬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면 또 그냥 그렇게 가겠지만 오늘 이 기회를 빌어 가지고 정말 저는 이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그 부름에 동의한 까닭은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큰 열정과 역량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던지는 글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던지는 거기에서 저는 모티브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교회가 좀 움직이고, 중요한 건 구조의 문제거든요. 한 사람의 발걸음이 10사람의 발걸음이 될 때 그게 무브먼트고, 맨 처음에 썼던 패러다임이라 할 때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함께 고민하고 한 사람의 발걸음이 10사람의 발걸음이 될 때 역사는 바뀌어지더라. 역사 속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끝도 없는 경쟁이 있고, 입시는 왜 우리나라는 그냥 입시를 지옥이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무관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입시 지옥이 있고, 사교육비는 이렇게 창고를 하는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십시오.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회나 이런 데 대해서 다소 원망어린, 저는 일선에 있으면서 제가 자사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자사 중에 있어 봤습니다. 교장으로서. 자립형 사립중학교인데 그 12살, 3살짜리를 밤 9시까지, 자립형 사립중학교인데 브니엘 국제예술중학교입니다. 전국 2위입니다. 전국 2위. 전국에서 학생들 오는데 그 12, 3살짜리 아이들이 밤 9시, 10시까지,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원 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서 해주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전부 다 변호사, 의사들입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우리 맨 마지막에는 전국 2위,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던데요. 학부모들의 요구는 무섭습니다. 학부모님들 무섭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무서워요. 입시율 운운해가지고 학교를 좋아내는데, 여러분들 상산고 사태 꽤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그냥 기계입니다. 그렇죠? 그건 과히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소를 당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립형 사립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닌 그 아직 연글지도 않은 그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는 이게 이제 구조의 문제죠.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 있으면, 다람쥐가 밖에 있으면 다큐멘터리 보다시피 그 해맑은 그 우리 모습을 볼 텐데,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 있으면 날마다 열심히 살아본들 우리 제가 요 이야기하면서 벌써 한 3, 40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본고는 해서 글을 쓰게 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교회 학교의 회복이란 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오는 게 행복해? 학교 오는 게 좋아? 라고 할 때 이 끄덕이는 모습을 정말 한번 이 한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암기만 잘하는, 제 이력을 조금 이야기하면 제가 박사학위 하고 이후에 대학교 강의를 96년부터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명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대학원 2006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3년 차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대다수는 우리 역사교육과 우리 선생님들, 임용이 안 된 사람들, 선생님들이 꽤 많죠. 재교육하러 오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만삭인 우리 8개월 된 우리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대학원 교육을 하면서도 정말 그들에게 한 번 더 권합니다. 그죠? 우리들이 선생님인 까닭은 점수 몇 점, 사범대학이라든지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은 외우는 기계들입니다. 그래, 너네들이 외웠던 것들이 얼마나 유익하니? 제가 수능 출제를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끼를 먹습니다. 한 달씩 들어가면 강원도 모처나 경기도 모처를 가면. 내는 문제가 뭡니까? 중고등학교 문제를 여러분들 다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한참 일본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갑오개혁이 어떻니? 을미사변이 어떻니? 강화도조약이 어떻니? 요래 가지고 학교 문제를 기억하실까요?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 됩니까? 그거 못했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자책을 하고 나 몇 점 틀렸어, 나는 국사를 좋아해. 내 처도 선생님을 했습니다만 내 처에게 한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 영어 어땠냐 하니까 여보 맞아요, 발음기요 요거 옆에 장모음 이거 틀려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를 자책했던지. 외국인을 향해서 너희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이게 언어의 원래의 목적일진데, 역사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은 독일과 달리 말로만 사과를 하고, 독일은 말뿐이 아니라 독일 교과서에서 아우슈비츠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지금도 배상을 하는, 사과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독일은 진정한 사과인데 일본은 입으로만 나불나불. 사과는 사과가 아니죠. 이렇게 역사가 이것과 저것은 이렇게 해서 다르다라고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다음 중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광개토 대왕이고 우리네 삶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지식들이 삶에 진짜 useful이나 useless냐? 우리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식, 이게 21세기에도 계속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강희 예슬이처럼 저는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리 많이 늙은 것 같습니다.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강희 예슬이라는 학생 찾아보니까 지금 NGO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감사한 거죠. 대학을 안 나와서 얘가 또 잘못됐는가 싶었는데 아닙니다. 사회의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네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놓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학원 가라 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차원 높은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인가? 교회가 필리핀 선교도 좋고 여러 지역사회 선교도 좋고 또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밤 10시, 11시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엉덩이를
딱 바치고 공부하는 모습이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합니다. 중급으로. 지금은 우리 교회가 눈을 떠서 70년대 우리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교회가 길을 너무 잘 찾았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인간애를 진정으로 예수께서 민망한 마음으로 나사로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 작은 예수의 길을 보게 하는 이런 것들, 거기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희 마음의 생각들을 한번 글을 써보고, 이런 생각들이 나만 하는 줄 알았더만 너도 하네? 우리가 하네? 함께 동지애를 가지고 공동체성을 기르고, 그런 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른들과 상의하면서 진정으로 상하 간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한다면 그 커뮤니티는 살아있는 것 아닐까.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셔서 저는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하곤 하지만 저는 큰 교회나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젊은 날에 저는 작은 교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어느 날인가 전에 우리 그 이동원 목사께서 큰 설교를 하시더니 피가 모자란다 라고 하더라고. 교회 전 교인들 5,000명이 선교하는 거 보고 내가 가졌던 생각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그렇네요. 영적인 거인들이 제대로 잘 움직여 나갈 때 모세처럼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끄는, 가나안으로 이끄는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방향을 잡읍시다. 이게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를 제대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위기에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들 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촌지를 받고 또 리베이트를 받고 이런 데 대한 좌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는 한국 교회에 아직도 희망을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에 대한 이런 길들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아이들에게 입시 지옥에서 교회가 벗어나게 합시다. 우리가 지옥으로 갈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자 하는 게 교회의 본연의 목적인데 왜 입시 지옥이라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입시하면 지옥으로 붙이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경쟁 때문에 가슴이 쪼그라드는 그 아이들을 시험 때문에, 점수 몇 점 때문에 나는 나고자 해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벗어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 혼자는 아닌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봅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요새 한참 조국이라는 친구가 강남 좌파 비슷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 열정이 있겠네요. 근데 저는 제 처에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손가락질을 받은 게 저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처가 초등학교 선생님 했으니까 열정은 하나 알겠습니까? 교대 나온 사람. 내가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학원을 왜 꼭 보내야 되니? 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옳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군자에 와서 내 스스로를 내가 왜 그랬을까? 부족한 부분들 좀 가르쳐 줬으면 그래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대신 제가 애비로서 또 혹은 선생으로서 제일 독특한 건 잘한다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성적 공부 잘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꽤 많이 제 2등, 3등, 4등 꽤 많이 해봤습니다. 66명 가운데에서 나머지 애들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면 재훈이 공부 좀 잘했다 이가 1등 하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따름입니다. 있죠. 서울대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공부 조금 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우월감, 졸렬한 겁니다. 알아가 뭐 하려고요? 그거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사교육비 지출한 이런 거 가지고 교회 학교에 조금이라도 함께 십시일반으로 헌금하셔서 바꿀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둘째에게 공시생입니다. 나이 29살 된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처랑 기도하고 마음 많이 아픕니다. 앉아가지고 쓰잘데없는 고고학과를 나왔습니다. 애비 때문에 뭐 자다 보니까 석사까지 뭐 하고 하는데 박물관에 가려고 외우는 거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졸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공무원 시험을 꽤 많이 내고 소방 공무원 시험 내고 뭐 부산시 내고 수능 내고 하면서 문제들이, 수능 문제는 조금 낫습니다. 탐구하고 사고하는데 그래 본들 50보 100보입니다만은 우리 아이의 시험 문제를 봅니다. 이거 한 개 틀려가지고 아버지 합격하지 못했어요. 박물관 학예사를 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뭘 해야 될지는 전 나름대로 해법이 있습니다. 글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길들을 열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일하다가 3시간 아니라 5시간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달리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 우리 아이에게 부탁하면서, 오바마가, 여러분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가 2010년에 한국에 와서 G20 정상회의를, 서울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십시오. Any question? Any question? Any question? 몇 분의 Sound of Silence. 계속 그 회의장이 침묵에 쌓입니다. 중국인 기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바마가, 아니 당신 말고 한국인 기자들이 내게 질문하라. 이어지는 사일런스. 질문 없는, 질문할 줄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는 한국 교육의 현실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라서,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 기자에게 질문하는 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녹을 먹으면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교사를 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할 줄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노벨상을 꼭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벨상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학원만 창궐하고, 여기 가운데 학원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나는 학원이 필요 없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뒤에 플러스 교육과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그러나 모두에게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 수학적 용어를 쓰자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사교육은 필요 조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달리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의 현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국 교육은 한마디로 대중교육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획일적 교육입니다. 교과서 하나를 놔놓고, 제가 국사 교과서 하나 놔놓고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진도 어디냐? 내가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열반 80년대에 그 선생님 되었을 때에 우리 지금 부산에 해운대 하태경이라고 바른미래당 의원 있죠. 제가 이 친구를 가르쳤습니다. 그 동생도 있고 해서 그 주례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수업 들어가면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무릎을 치고 고개를 공부하는 모습이, 아주 집이 가난했는데 이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 말고 검사된 친구, 우리 선생님께서 내게 정말로 맞는 말씀 해주신다 할 때, 이게 선생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거죠. 내 말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선생님의 그 어떤 리액션보다 더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데 얘들 이래 들어갈 때 한 반에 12반인데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들어가니까 국사 가르칠 그게 없어가지고 윤리를 1시간 하는 윤리 1반부터 12반까지 들어간다 아닙니까? 똑같은 거 해가지고 12반 들어갑니다. 입에 단내가 나죠. 우리 목사님들은 한 번 하십니다. 요즘에는 뭐 2부 예배 3부 2번 3번 하는데 2번 3번째는 조금 낫겠죠. 그래요. 1년 내내 똑같은 요만한 교재를 가지고 1년 동안 합니다. 제가 수능을 다녀오고 나서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큰 이야기 합니다. 책 아이들 많이 읽게 하고 다른 봉사활동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교과서 글들 많이 쓰게 하고 나하고는 특강하자. 2개월 완성. 사교육에서 하는 말이죠. 1개월 완성. 이거만 하면 역사 1등급 해줄게. 뻥을 좀 칩니다. 물론 노력하면 됩니다. 왜? 뻔하거든요. 1단원에서는 낼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전공자가 없거든. 교과서만 이렇게 써놨거든. 요 단원에는 현대योग 하면 없어. 이건 논쟁 중이니까 할 수 없어요. 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죠. 강남에 있는 친구들, 제가 수능 들어가기 전에 강남에 있는 그런 학원 같은 데서 논술하는 친구들하고 몇 밤을 지내고 했습니다. 몇백만 원 받고 하는 그런 건데, 서울 4대 마피아들이라 합니다. 서울 4대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교과서 쓰고 참고서 쓰고 논술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라인에 들어갔단 말씀입니다. 한 달이면 엔간한 과목들은 1등급, 2등급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짜고 치는, 용서하십시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수능 학교 공부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어디 여고입니까? 강남에 있던 무슨 여고 뭐 교무부장이 문제 가르쳐 준다는, 이게 비단 그 사람 하나였을까요? 아니올시다. 인간은 악한 존재거든요. 이런 획일적 교육,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건 1년에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얼마나 넓으며 나는 망망대해에 조그마한 조각배보다도 못한 존재이구나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너 자신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별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가 얼마나 넓고 나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에 대한 호기심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과서 한 장 달랑하고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지금 자사고 학생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시험 치면은 수능에 만점 받는다고 당당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육, 한국 교육은 획일화된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입시교육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학벌을 형성합니다. 지금도 저는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선생님 서울대 나와가지고 내가 서울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나 내나 암기 조금 잘했다 이가. 고만 모라 많이 못다 이가.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나 몇 등 해서 했으면 됐지. 그걸 60까지 해먹냐? 썩었겠다. 근데 이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꽤 많은 이야기들 할 계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글을 요거 교경이에서 한다 해가지고 이걸 한 서너 번 탈고를 했습니다. 글을 그럭저럭 썼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면 각주에 있는 것들도 조금은 석사나 박사 친구들이 보는 그런 글들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능력 하는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렇지? 그런 점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평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몇 페이지인지 한번 봅시다. 80
84쪽에 85쪽에 경쟁교육 입시해서 능력주의 우선해서 두 번째는 차별을 내면화하고 수도권 차이 심화하고 넷째에 의대 등 전문직 각과하는데 학부모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의대니 뭐 사법시험 변호사 운운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제가 위쪽에 있는 친구들 뭐 고위관직자 하는 친구들을 알고 물어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법시험 우리가 고시라고 했는데 사법시험이 박정희 시대 때는 4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뭐 3천만 4천만 가운데 40명 뽑으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거의 법전을 다 외웠습니다. 전두환 시대 때 300명을 뽑습니다. 40명에서 전두환이가 그 점에 있어서는 1인당 변호사 숫자를 국민들에 관련해 가지고 꽤 괜찮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변호사를 1000명으로 뽑습니다. 그게 한 20년 되다 보니까 변호사가 우리 미국 영화에 나오는 클라이언트, 고객들을 구하러 다니죠. 제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나 후배들 가운데 변호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 옛날의 수익률을 낼 수가 없죠. 이건 결국 뭐란 말입니까? 정원을 국가가 정해놓는 거죠. 이거 카르텔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원이 카르텔화 되어 있었는데 법조에 대해 가지고 이걸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자유경쟁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찬양하라 자유경쟁을. 특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변호사 뭐 사위도 있고 뭐 제자도 많겠습니다만은 아니올시다. 힘과 자기가 굉장히 더 노력해가 전문성을 가지고 특허권이니 뭐 의료 분재권이니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의대가 꽤 많은 거, 제 친구들이 부산대학 병원장 하는 친구를 물어보면 의대 정원이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있으면서 가장 큰 부담감이 뭔 줄 압니까? 요즘엔 서울대를 안 가려 합니다. 의대를 가려 합니다. IMF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묘한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누가 정합니까? 교육부가 정하죠. 보건복지부하고 국가가 정합니다. 국가가 장악하고 있죠. 로비를 얼마나 하는지. 미국의 총기 규제가 안 되는 이유를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역시 그러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된다고요. 근데 이 카르텔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교장하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는데 교장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의사를 하는데 그토록 엄청난 지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예과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뭐 여러 전문의들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카르텔이 돼가지고 요것들이 구조가 혁파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부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있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고쳐져야 안 되겠냐. 이렇게 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게 이 사회의 구조죠. 사회가 학벌을 구조화하고 있고 고착화하고 있고 능력주의에 대한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또 때로는 이런 압력 단체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도 옆으로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전문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도 다 체인으로서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여러분 학교 다니시고 지금 아이들 보내고 안 합니까? 국가가 교육법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4월 정도 되면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기말 6월이나 되면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이게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 대학원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객관식이나 단답형을 계속 치르고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한 학기 내내 1시간 동안 토론 수업합니다. 제가 180분 수업을 하거든요. 150분 수업이네요. 150분 수업. 150분 동안 한 8명 앉아가지고 계속 토론 수업합니다. 뒤에 이야기할 것은 제 삶의 경험의 축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없습니다. 중간고사도 없습니다. 기말고사도 없습니다. 1시간 동안 너가 얼마만큼 제대로 토론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과정평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내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실력을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에 옛날에 신학교, 고신대나 이런 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객관식 신학교 교육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라고 변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10수년 동안 그나마 꽤 괜찮은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는 학문에 대한 도전과 학문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건 계속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그 책 읽고 아주 두꺼운 고전을 제대로 읽고 거기서 계속 토론하니까 어떡할까요? 근데 우리 시험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정량평가입니다.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래로 조금 교사하면서 조금 나아진 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서 써야 된다고 박물관 가고 활동한 것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암기, 지식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지평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교사가 된 이후에 박물관 한번 가봐라, 또 TV나 미디어를 조사해봐라,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봐라 이래가지고 보고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지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공부를 연대나 외우고 사람이나 하고 사건이나 외우는 그런 데서 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앞에서는 멈추는 거죠. 고3 되면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눈총이 나는 거죠. 거꾸로 내가 교장이 돼가지고 너무 단답형이다, 단답형, 혹은 객관식으로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안 바뀌더라고요. 또 내가 없으면 또 바뀔 거니까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하면서 스펙 같은 것들 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을 선호하고 자사고라든지 여전히 수능이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려면, 소위 인류 대학 가려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즉 대학 입시에 있어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제가 볼 때에 재현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개성,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Your Light, 우리들이 달란트를 개발하는 개별화 교육이고, 나는 무엇을 하면 이 땅에서 정말 인간답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겠다는 진로교육.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부모였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별화 교육과 진로교육, 이건 학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전유물로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제가 기독교 학교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 우리 학교는 방송 예배를 한 5분에서 10분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때로는 제가 이제 교장돼서는 목사님이 노회 가시고 하거든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분이엘 고등학교나 내가 알기로는 안산 동산 고등학교나 이런 데 꽤 잘하는 걸 압니다. 근데 이건 전국에 정말로 10손가락 안에 꼽히리라 생각합니다. 중생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80년대에는 2박 3일 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워낙 반발이 많아가지고 지혜를 좀 낸 거죠.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목사님들이죠. 명사 초청 특강 해가지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래가지고 처음에 6집회 하다가 최근에는 4집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신자들을 얻습니다. 기독교 미션스쿨 여전히 존재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소위 말하는 제비뽑기 뺑뺑이 돌리고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종교 차별이다, 종교 편향이다 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교장 한번 하면서 우리 분이엘 여고 교장이 있으면서 하나인 교회라고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전체 학생을 한번 데려갔습니다. 그때 기독교 방송에서 찍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그 동네가 금정구에 범어사라고 아주 한국 굴지에 절이 있습니다. 범어사 보사라는 양반이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한판 붙었는데 제가 이긴 셈이죠. 내가 역사 선생이다. 내가 불국사라고 안 가겠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또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변증해내기 위해서 바울이 하던 이야기 맞는 것 같습니다. 미력하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독교를 제대로 잘 변증해내가지고 제 있을 동안에는 평생 이 아이가 교회를 갈 수도 없을 텐데 한 번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해가지고 제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가 이 호성심을 가지고 했던 것들을 잘났다고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망한 일들을 계속 안 만들어내면 좋겠어, 최 교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분이엘에 있으면서 중생회라든지 방송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침에 방송 설교를 하는데 제가 교장이 돼가지고 분노한 것은 돌아다니면 우리 전영은 목사라고 꽤 훌륭한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 계신데 맨날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 목사 혼자 떠들고 있네. 스님들 뭐 하는 겁니까?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목사 혼자 떠드세요. 앉아가 조례하고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제대로 함께 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짧은 이 방송 예배라는 게 뭐에 그래 쓸모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네요.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방송 예배가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종교부장이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여전히 미션스쿨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반에 한 24~25명이 들어오면 졸업할 때 되면 한 4명 정도, 한 5~6명 정도는 결신해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1년, 2년, 3년 동안 아침 방송 예배에서 또 꽤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상담을 하고 삶으로서 보여주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모습 보면서 그 옛날보다 영향력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종교교육이 워낙 어려워지는 편향해가지고 학생들이 불교 학생도 있고 이슬람도 있을 것이고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학교 자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학교는 거의 귀족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사고가 가는 자사중학교 교장으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영수 교육과정의 자유를 합니다. 회비를 국가에서 안 받고 하는 대신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대신 교육과정을 자유로 하는데 교육과정의 자유라는 일반 교육과정 이야기하면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영수를 10단 이상 넘을 수 없단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못 한다 이런 건데 국어, 영어, 수학 각각 근데 이 학교는 10시간씩 합니다. 그러려고 국영수도 하려고 자립형입니다. 꼼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문계 고등학교로 몰라가고 공부 안 시킨다. 이 사람의 공부는 뭐란 말씀입니까? 도구 과목, 국영수 더 많이 할 수 있는 학교. 그 앞에서는 차라리 꽤 대안학교 가운데는 국영수만 한 학교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그런 귀족 학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결되는 건 뭐란 말씀이에요? 전부 다 입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전히 입시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모두가 다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 대안학교들, 아까 말씀드렸네요. 간디학교 맨 처음 생길 때 저도 일선학교 잊지 말고 대안학교나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처음에 간디학교 하는 이런 데 컨택이 좀 됐습니다. 교장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간디학교로 갔는데 그때 교무장 하던 그때 선생님 하던 친구가 교무장이 돼가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뭐 정명훈 같은 사람들 꽤 한국 유명 인사들이 가는 간디학교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면 교육 과정을 국영수라는 것이 아니고 노작교육, 봉사활동, 실험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는 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뭐 유명인사들 불러올 것이고 그죠? 뭐 등등 그런 점에 있어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긴 했는데 돈이 너무 비싸요. 이유는 선생님들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고 노동조합 형태로서 선생님들이 임금을 많이 지불해야 되겠죠. 20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이 선생님 채용하고 이 선생님 채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도 꽤 많이 관여해가지고 보곤 했는데 인간화 교육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간디학교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뭐 이유학교니 뭐 많이 있는 걸 압니다만 대표적인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간디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 어찌 됩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은 몇 시간 해야 되고 또 종교교육은 해서는 안 되고 또 등등 되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학교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교육 과정의 자유라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네요. 차이가 교육 과정이라는 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국영수를 무한정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학교이고 대안학교는 교육 과정에서 자유로워지는 학교이고 그러나 갈수록 그래서 제가 요 준비하고 책도 보고 꽤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 하는데 연락도 해보고 파주에 하는데 저기 정읍에 하는데 등등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있어서 꽤 많이 하는데 지금은 재정의 부담 때문에 가장 큰 겁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아이들이 취학생 수가 급격히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학교는 인구가 제법 있을 한국 현실에서는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즉 20세기 말까지는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21세기에는 아니올시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공교육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홈스쿨링이 있는데 이 홈스쿨링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육이라는 건 일제 총독부가 생기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정약용 선생께서 최재호 선생께서 학교 안 가면 안 된다 이랬습니까? 아니올시다. 이건 근대에 만들어진 창작품일 따름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지금도 종교적인 메노나이트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 가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홈스쿨링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홈스쿨링을 꽤 많이 하는데 홈스쿨링이 갖는 장점은 뭐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직접 자신들의 세계관을 그냥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애미의 마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홈스쿨링 할 수 없습니다. 교육법에 의하면 범죄자가 되는 셈이란 말씀입니다. 나도 범죄자 되고 아이도 범죄자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성의 함량이란 점은 제로겠죠. 여전히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홈스쿨링 형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홈스쿨링을 확대시킨 대안학교로서의 길들에 대한 모색,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맞춰져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서 90년대에 기운실에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최 선생님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합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가는 길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제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서당 같은 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 보니까 정병호 선생이라고 오디세이 학교를 하고 송인규라고 좋은 교사 운동하는데 이 친구가 워낙 발군의 기량을 가지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가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 형태로서.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대를 지금도 한번 만약에 일이 성사된다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장을 하면서 한번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송 선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기운실을 통해 가지고 세계관이 탄탄한 가장 전위에서 소개시키고 싶은 분들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쟁이. 저는 요거를 하고 말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한 10분 정도만 보십시오. 교회학교 대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육 철학은 아까 말씀드린 창의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아이들이 갔습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이나 우리 아이들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갔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다양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일체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달란트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한국인으로서의 권력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얼마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태어나게 하셨던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면 잘 먹고 잘 살 건지, 정말 이웃 사회를 위해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행복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타자를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배움의 기쁨과 배움의 호기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잘 지키고 복음적인,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라 해가지고 약화되면 안 되겠죠. 학교 정체성, 제대로 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정 부분에 몇 제곱미터의 운동장을 가지라 했는데 대안학교 나오고 하면서 바뀌었거든요. 조금 큰 교회 정도의 교육관이 있고 한다면 충분하라는, 한국의 법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떠내미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은 운동장 정도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처럼 제대로 된 공원, 도서관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탁월하게 하자. 교육과정,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어머님들 다 대학 나왔거든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대동아 전쟁을 늘 이야기하시던 우리 어머니 시대와 우리 마누라와 여러분들은 좀 대학 나와가지고 희한한 학과들 많이 찾습니까? 심리학과, 무슨 학과. 학교에서 뭘 요구합니까? 재능 기부를 요구하죠. 예,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바로 선생님이시란 말이에요. 조금 더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못 가르칠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체계적인 행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학습의 수월성은 토론 교육이 아니고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교장으로 있을 때, 교감으로 있을 때의 박사 과정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하고 올해 대학원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수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는데 월화는 외출 안 합니다. 계속 교재 준비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꽤 잘 가르친 거라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화 준비하니까 수요일 날 오늘 우리 8개월 만삭된 우리 아줌마가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하고 장문의 글을 쓰면서 남겨놓았는데 저에게 보여주니까 나도 꽤 괜찮은 선생님같다. 대학에서 준비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 수업하기 위해서는 배정의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도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그 석소교회 전도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참고서 나부랭이만 보는 선생님들 한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볼 때 10의 8알이 참고서 공부하시죠. 제가 대학원 석사 박사 공부하고 교과서 쓰고 수능 다니고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진다고요. 주먹을 불끈 쥔다고요. 고개를 수그리더라고요. 선생된 자들은 정말 이런 점에 있어서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된다고요. 이건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람을 키우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를 구별된 데서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올해는 정말로 예외 없이 월화는 어디 안 나가고 계속 논문 읽고 뭐 책들 보고 여러분들 책 읽으면 그게 읽은 것 같습니까? 제가 10수년 동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책 읽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지 몰랐다. 그 선생님 수십 년 선생님한 선생님들입니다. 눈물 뚝뚝 흘리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얼굴이 벌개진다고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전공을 한번 보시라고. 이 두꺼운 책에서 우리가 100분 토론한 정관용 같은 사람들 탁탁 던지는 이건 거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같이 된 거는 자기 전공 부분에 있어서 책을 그만큼 읽어야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킨다고요. 아까 말씀하시네요. 유태인들의 교육 뒤에 써놨지 않습니까? 하브르타 교육.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선진학교를 방문하면서 선생님들이 혼자 떠드는 모습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교장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진짜 좀 바뀝시다 할 때 안 바뀝디다. 선생님들이 대학원 가셔야 할 이유가 그런 데 있더라고요. 안 바뀝디다. 매너리즘에 그냥 빠집니다. 선생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잘 안 바뀝디다.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 간혹 계시지만 전문적인 교사 공동체 가지고 같은 수업을 하시는 영어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저는 사립학교에 있으면서 안 됩디다. 제가 그래서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있다 안 합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꾼다면 한국 공교육이 잘 못하고 한국 사교육이 잘 못하고 기독교 미션 스쿨이 잘 못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안학교는 해내더라고요. 토론 수업, 그러니까 학습의 수월성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 아닙니다. 국적 있는 교육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교육. 네, 교회에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우리가 미국적 영향을 잘못하다 보면 친미, 숙미할 정도로까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로 된 책 읽으면 됩니다. 중학교 정도에서. 고등학교 정도면 충분히 논문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양사 했습니다. 저도 서양사 책을 꽤 번역해가지고 대학에서 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자꾸 읽다 보니까 영어 눈이 커집니다. 저절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역사, 한국사 책 있습니다. 저 쓴 거 호주에서 우리 번역한 거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중국에서 번역했거든요.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호주에서나 미국에서 번역했거든요. 이런 책 읽으면 됩디다 해봤습니다. 서당 같은 데 시도를 해봤습니다. 영어, 한국어로 된 좋은 책들 그 다음 영어로 읽으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비의 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그 다음에 호환성 염두라는 말은 이념이 달라서 일반 학교로 전학할 경우에 있어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 과정을 일정 부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대안학교 아이들 몇 명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 어머니들 잘 아십니다. 제가 일선학교에 있으면서 낙오하는 학생들 가는 데가 어딥니까? 대학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는 한 두세 달만 하면 합격합니다. 그건 경험치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 대학, 중학교 검정, 고등학교 검정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대한민국 법은 2000년대에는 결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법이 대한학교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학부모들이 좋은 선생님들, 좋은 시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 교회에 한 500명, 300명, 500명,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같으면 충분히 교육관 왜 빌려 놓습니까? 보니까 노인들에게 꽤 많은 것들을 제공하대요. 내가 석수교회 지난번 보면서 이걸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매일 한다는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엄청나게 무릎을 쳤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많겠네.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들께서 교회를, 사회를 위한 마중물로서 내어줄 수 있을 정도 된다면 충분하겠다.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교사 자격증 가진 선생님들 많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선생님,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인문계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 플러스 교육과정이라고 중간에 써놨습니다. 플러스 교육과정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이 아이는 수학을 너무 잘해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과학 영재학교를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꽤 괜찮은 교장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이 영재학교 학생을 뽑는데 한 명이 공부는 보니까 저 중간에 해요. 200등 정도 하더라고. 150등 하는데. 근데 영재학교 하는데 뭘 좋아하니까 과학이 좋아 죽겠습니다. 과학 실험이 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설득해가지고 뽑았는데 얘 정말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어떤 과목이 좋아 미치는 게임 좋은 회라고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학교의 차별성을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저거 보이시죠? 요거 됐네요. 교육 과정을 한번 더 마무리하면서 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아이들 입시 지옥 아까 없애자면서요. 입시 지옥 없애면 되죠. 대학원에서 정말 고급지게 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면 됩니다. 과정평가입니다. 정말 시험 우리가 일본의 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 준비를 정말 하면서 일본의 동경대학이나 이런 데도 단 한 번도 일본식 수학 시험 문제가 우리 홍성대 상산고등학교라는 그 양반이 수학 정서 그냥 안 뺏겠습니까? 일본이 객관식 평가를 한 번도 안 받기로 했는데 2020년부터 IBT라 해가지고 바칼로레아, B는 바칼로레아입니다. 바칼로레아가 뭔지 아시죠?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틀 동안 시험 칩니다. 대학 입시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WTO 자유무역 혹은 보호무역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라. 하루 종일 쓰는 거죠. 바칼로레아를 유럽은 다 한단 말이에요. 프랑스를 포함해. 일본이 2020년부터 바꾸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국만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 바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 들어가면서 일본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바꾸겠답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바꿀 건데 제 생각에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면 제일 늦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바꿔야 되는 아이들을 아까 입시 지옥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객관식 평가를 없애는 학교, 대안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력을 기르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일주일이면 다 뗄 수 있는 역사책을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배우지 말자. 두꺼운 책들을 한 수십 권을 한 학기에 한번 떼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5권이면 어떻습니까? 독서력을 기르는 학교, 그 다음에 토론 수업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 학교. 대화와 토론을 하다 보면 계속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서당을 하면서 이미 기경험을 한 바입니다. 우리 걔들이 좋은 대학을 거의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5번째 보입니까? 기독교인 퇴직 교원을 활용하는 학교. 저 같은 노땅들이 뭐 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도서관이나 가고, 저는 그나마 아직 대학원 강의가 있으니까 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 지하철에서 멍하게 있지 말고, 탑골 공원에 멍하게 있지 말고 오십시오. 학생들에게, 손자 같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지식들을, 그러면서 머리가 허연 분이 책을 그적그적 하면서 요 책 한번 읽어볼까? 요 줄 친 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너는, 우리는 뭐 할까요? 교육은요, 책을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봤다, 너는 이렇게 봤다. 우리 독도를 가지고 그렇게 안 싸웁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도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읽은 다음에 말하기, 준비한 걸 쓰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너의 생각은 이랬네, 쓴 것과 말하는 것들의 갭을 알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너와 나의 생각의 접점을 찾아서 설득해내고, 때로는 내가 설득을 당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난 이걸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서양의 철학이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지혜에 대한 사랑. 이게 참 지혜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다시 한 번만 더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 여기에서 선생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훌륭한, 우리나라에 워낙 좋은 책들이 번역이 많이 됐어요. 이걸 읽고, 대학원 수업이 그랬고, 대학교 수업이 그랬고, 고등학교 수업이 그랬습니다. 이런 수업을 10수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우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난 고등학교 선생, 대학 선생, 대학원 선생으로 보람을 꽤 갖고 있는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읽은 것,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발표할 때 내용은 딱 한 페이지, 미국에서 배운 겁니다.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읽은 것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문구, 요약 간단하게 한 4-4줄. 교수님, 나 이거 묻고 싶습니다. 우리 그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내 생각을 읽었지요, 썼지요, 조리 있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알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접점을 찾아가고 설득해 나가는 설득의 기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의 힘보다도 10사람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사회를, 혹은 우리가 속한 영역들을 하나하나씩 동시문을 넓혀가면서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지혜라고 하지 않는가. 꽤 많은 교육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법을 어기면 우리가 범법자거든요. 우리 법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시대가, 놀랍게도 이 법으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이,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선생님들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미리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왜? 다 대학을 나왔더라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인류대학, 유리대학 제발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대학 학사들입니다. 석사들입니다. 제가 대학 박사학위를 딱 맞을 때에 그 5명의 기라성 같은 외국 선생님들하고 와가지고, 최 선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3분, 5분 안에 한번 말해보소. 이게 박사학위 받는 과정이었거든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요.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태인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하브루타 한번 치보십시오. 책을 이야기하기,
그 넓은, 엄청나게 넓은 강당에 2명이서 3명이서 앉아가지고 계속 떠드는데 정말 소음이 아니었다. 그래요. 학문은 호기심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육은 호기심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교육. 한국 교육이 언제까지 그것들을 방관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말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졸업 식사를 꽤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때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영어 듣는 게 참 좋더라. 할렐루야 해서 예배당에서 컸기 때문이겠죠.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otential입니다. potential. 하여튼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potential. 명사형이 potentiality입니다. potential이라는 건 잠재적인 이 말입니다. 잠재라는 건 잠수함 할 때 잠자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수면 아래,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 밑 아래에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 그 잠재력을 잘 드러내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그걸 발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포텐셜. 지금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장돼 가지고 제일 할 수 있었던 게 뭔 줄 압니까? 우리 전에 있던 이사장 보고, 저는 우리 학교가 내홍에 빠져서 기독교 학교가 관선 이사장이 시켰습니다. 그냥 이사장님한테 뭐 비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은 수십 번을 잘렸을 텐데, 관선 이사장이 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들 뽑을 때에, 이전에 내가 평교서를 쓸 때 이사장님께 제발 신앙 고백서 받으십시오. 신앙 고백서 안 받습니다. 선생님들 딱 들어가니까 최 선생은 누구 백으로 왔노? 나는 고신대 학장 이근삼 학장이 뭐 소개해주고 왔는데, 이런 게 싫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뭐 담배를 피스가 아니죠. 뭐 한 대 팍 물면서 이건 말할 나이도 없고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나 구역질 나더라고. 저는 무조건 자유로웠다 말씀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돌로 치십시오. 똑같습니다.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선배 교장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던 가장 큰 힘은 뭔 줄 압니까? 목사님하고 둘이서, 우리 부장하고는 전공 물어라.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하고 엄청 뽑았습니다. 분이엘이 학교가 4개입니다. 분이엘 고등학교는 메인의 장이거든요. 분이엘 예술고등학교는 강사가 200명입니다. 꽤 괜찮은 막강한 권력을 지었습니다. 뽑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뽑을 때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묻는 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부산 사대 나와가지고 똑똑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 국어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 점수를, 아주 큰 점수를 주고, 두 번째, 비슷비슷한 선생님들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는 뭐 하십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일단 감점이죠. 요 2가지만 물었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그냥 예배당만 다니고, 저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만, 요 2가지가 되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나오기 전까지 우리 학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괜찮습니다. 학교가 학부모들이랑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달 붙어가지고, 우리 선생님 학교가 달라지더라고요. 흔히들 말하는 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하거든요. 기독교 학교는 예배당 권사님 딸 아닙니다. 수업 1시간 가지고 분기탱천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좌절을 얼마나 느낀 줄 아십니까? 그걸 양보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뽑을 때 그 두 가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딱 써오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교회 봉사는 뭐 하시니까 두 가지 물어보고, 제가 교장으로 한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일선 학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 하면서 블랙카드 졸업식 때 뭐 붙입니까? 서울대 누구, 뭐 연세대 누구 스카이 쫙 붙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배알이 너무 꼴리더라고. 그래 교장되면 절대로 일 안 할 거다. 그래가지고 교장대가 졸업식장에 졸업생, 분이엘 졸업생 몇백 명 건아들을 축하한다. 졸업을 축하한다. 정말 수고 많았다. 이래 딱 쓰자 하니까 옆에 교무장하고 교감이랑 와가지고 교장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보고 양보한 게 뭔 줄 압니까? 본말이 전도된 걸 바꿨습니다. 뭐 김아무개 서울대만 쫙 쓰고 크게 쓰고 조그만하게 의대 약대만 쭉 쓸 거 아닙니까? 보통 거기만 쓰는데 여기에 뭐 졸업생 몇 명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 거꾸로 제가 기껏 경상도문을 꼴랑 졸업생 건아들 530명 졸업생 건아들을 분이엘의 건아들 축하합니다. 이래서 놓고 밑에 우리 학부모들 때문에 이 공교육의 한계를 안 합니까? 김아무개 서울대, 김아무개 치대, 김아무개 약대 요래 쫙 써가지고, 그게 제가 했던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를 없앤다, 뭐 토론을 한다, 화성의 이야기입니다. 명왕성의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교회 학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감히 여러 믿음의 형제들, 동력자들에게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